안녕하세요, 팬툰미술학원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상은 얼마 전 열렸던 국민대 조형실기대회 기초조형 A 문제에 대한 제안작이에요. 이번 그림은 특별하게 국민대학교 19학번으로 입학한 친구가 직접 구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번 실기대회 문제는 조각가인 헨리 무어 작품의 특징을 활용하여 서있는 조각상을 주어진 배경에 그리는 거였어요. 헨리 무어는 영국의 조각가로 현대 추상조각의 선구자 중 한 명이라고 해요. 특히 인체의 특징을 포착하여 추상화한 인물상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주어진 작품은 누워있는 인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서있는 인물로 다시 제작하여 주어진 사진 속 배경인 서울시청에 설치한 그림을 그리는 게 이번 국민대 실기대회의 주제였어요. 큰 발상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제한 조건 안에서 나온 소재에 대한 관찰력과 재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이번 실기대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까지 준비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붓, 검정 플러스 펜, 초록색,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 사인펜, 가비연필, 지우개, 연필깎이, 그리고 사인펜을 물에 풀어서 물감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통 역할을 해줄 플라스틱 컵까지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 나왔어요. 이 친구는 재료를 받아보았을 때 사인펜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가장 막막했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럼 그림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조각상을 보면 한 손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제지를 받았을 때 주어진 배경지에 나와 있는 전광판에 더 큰 꿈을 꿉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고 포즈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의 꿈을 향해 고개를 들고 멀리를 바라보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상을 설치한 배경인 서울시청은 주어진 소재지에서 보이는 정면 구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살짝 방향을 틀어서 입체감을 더 주려고 했다고 해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며 소묘하고 있는데요. 소묘가 컬러링에 비해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손을 깔 때 그때그때 외곽을 신경 쓰면서 정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이를 저렇게 손 밑에 받치고 있는 것도 손으로 인해 흑연이 번지면서 지저분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은 유리질감의 건축물 부분인데요. 큰 덩어리는 소묘로 표현하고 디테일한 표현은 사인펜과 물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주어진 이미지대로 사실적인 표현을 하라는 문제지의 말에 따라서 주변 사물의 색에 맞춰 색이 바뀌는 유리의 특성을 활용하여 약간의 변화 요소를 주며 채색했어요. 이때 사인펜을 활용하는 꿀팁! 사인펜은 금방 어두워지니까 중간 톤을 먼저 칠한 후 3번 톤은 물을 이용해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서 풀어서 채색해 주었어요. 사인펜이 수성이라는 특징을 잘 활용한 것 같네요. 보라색 플러스 펜으로 어둠을 찔러 넣어주고 있어요. 조각상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 로우 앵글로 표현했을 때 더 웅장하고 장엄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주 꿀팁이죠? 조각상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크기 또한 거리에 따라 조절하여서 공간감을 더 잘 느껴지게 해주었어요. 작은 나무와 사람에 비해 조각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주제부인 건축물의 밝은 톤은 시원하게 빼주고 대신 배경을 전체적으로 눌러줌으로써 주제부가 배경에 묻혀 보이는 걸 방지했어요.
그러므로 주제부에서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확실히 살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었어요. 지금까지 큰 톤을 크게 깔아주었다면 이제는 세밀하게 들어가서 더 진한 어둠까지 찔러 넣어주며 퀄리티를 높여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럼 이 친구가 국민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점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는 주변 사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항상 관찰하면서 다니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해주셨던 말씀들 중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이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도 막상 그 물건 없이 형태를 나타내려고 하면 세세한 부분이나 작은 부품들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소재라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합격 지원작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팬톤 유튜브 페이지로 고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친구에게 현재 국민대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국민대의 장점을 물어보았는데요. 국민대는 실기와 공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학생들이 오는 곳인 만큼 하는 작업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실력을 쌓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또한 이 학생은 뭐니뭐니 해도 연유 바게트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국민대생인데요. 저 또한 연유 바게트가 최고라는 사실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점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산 위치라 매우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에요. PC방이나 코인 노래방도 걸어서 20분이나 가야 하고 마라샹궈집도 걸어서 15분이나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그림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지금 사람의 명암을 연필로 표현하고 있어요. 조각상이 주인공인 만큼 사람은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큰 덩어리 위주로 표현했어요. 아까 말한 전광판에 쓰인 더 큰 꿈을 꿉니다 까지 써주는 센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부족한 톤을 채워주거나 더 들어간 톤을 빼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그림자 작업! 지금 그림자에 초록색 사인펜을 활용해서 색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바닥에 잔디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 전체적인 넓은 면적을 다 초록색으로 칠하기에는 재료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를 중심으로 초록색 사인펜을 활용하여 점점 풀어주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국민대 합격생이 직접 그린 실기대회 제안작 함께 했는데요. 기본기와 관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게 국민대 실기죠. 팬톤 미술학원과 함께 어떠한 실기 교양에도 겁먹지 않을 수 있는 실기력을 키워보아요. 그럼 안녕!